바깥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현관문만 열면 괴물로 돌변하는 걸까요? 직장 동료의 무리한 부탁에는 웃으며 예스맨이 되는 당신이 왜 엄마의 밥 먹었냐는 다정한 말 한마디에는 날선 독서를 뱉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등잔 밑의 심리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당신의 인격이 바닥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정서적 에너지를 영혼까지 끌어다 쓴 결과예요. 인내심이라는 자산이 완전히 파산해버린 상태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부모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낙점한 겁니다. 남들에겐 푼돈 같은 호의도 굽신거리며 베풀면서 정작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겐 독침을 쏘는 이 비겁한 생존 전략을 방치한다면 당신의 인생 가치는 결국 밑바닥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가면이 화려해질수록 집 안에 당신은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이 위험한 경고 신호를 당신은 언제까지 외면하실 건가요? 사실 이 현상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적인 생존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밖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지적 자원을 소모합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동안 당신의 인내심 배터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말죠. 정작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당신에게 남은 에너지는 0%인데 이때 들려오는 가족의 관심은 다정한 위로가 아니라 뇌에게는 또 다른 업무이자 압박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뇌는 가장 효율적인 방어 기제를 선택하죠. 바로 나를 절대 해고하지 않을 가장 안전한 타겟인 부모님에게 모든 스트레스를 배설하는 겁니다. 이 비겁한 메커니즘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평판은 겉으로는 1등급일지 몰라도 내면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친절을 파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타인은 내가 실수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순간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매장이라는 공포를 피하기 위해 온종일 뇌를 풀가동하며 가식의 미소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내가 어떤 쓰레기 같은 감정을 쏟아내도 나를 해고하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감정의 비무장지대로 인식됩니다. 이 안일한 확신이 드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인내심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고 가장 날것의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묻혀온 온갖 비굴함과 울분을 여과 없이 배설해도 뒷감당할 필요가 없는 가장 만만한 필터를 부모로 선택한 셈이죠. 이건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안전하다고 믿기에 저지르는 잔인한 정서적 갑질입니다. 남들에게는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자존심까지 다 내던지면서 정작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인 부모님은 당신의 감정적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밖에서 호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집에서의 폭언이 심해진다면 당신의 그 찬란한 평판은 사실 부모님의 희생을 담보로 쌓아 올린 가짜성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독설 한마디에 부모님의 자존감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와 동시에 당신이라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 또한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밖에서 자라는 사람이 진짜 성격이 좋은 거라고 믿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지독한 착각이자 위험한 자기기만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무거운 책임의 짐을 지기 싫어서 가성비가 훨씬 좋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가짜 호인의 삶을 선택하거든요. 가족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쌓는 일은 수십 년의 헌신과 인내가 필요한 고된 작업이지만 생면부지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는 아주 작은 호의만 베풀어도 성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훨씬 적은 노력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가치 투자의 실패입니다. 정작 당신의 영혼이 뿌리내리고 있는 가정이라는 토양은 메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니까요. 부모님께 짜증을 내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무의식 밑바닥에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막 대해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오만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오만함이 일상이 되는 순간 당신의 내면적 가치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 당신의 안식처를 스스로 지옥으로 만드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당신이 밖에서 쌓아 올린 그 근사한 명성이 사실은 부모님의 눈물과 당신의 비겁한 짜증이라는 더러운 이자로 유지되고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더욱 잔인한 진실은 당신의 그 날카로운 반응이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을 넘어 나라는 존재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 속 사도세자가 왜 그 차가운 뒤주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영조의 사랑은 아들의 안녕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강요하는 침습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사소한 걱정에 발작하듯 짜증을 내는 건 사실 당신의 무의식이 나라는 독립된 개체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처절한 방어벽을 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모라는 거대한 존재가 나의 사생활과 감정의 경계를 허물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거부 신호인 셈이죠. 하지만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당신이 어떤 숨을 쉬고 어떤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자신이 정해놓은 정답지에 당신을 끼워 맞추려 끊임없이 채찍질을 가하죠.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은 당신의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결국 가장 따뜻해야 할 집 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돋우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의 짜증은 단순히 못된 성미가 아니라 내 영혼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신음이자 나를 제발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해달라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 침습적인 사랑의 굴레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부모를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서적 미아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심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밀어내는 부모님의 그 숨 막히는 말투와 통제 방식이 어느덧 당신의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복제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감정 기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상처받았던 아이는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그 강력한 공격자의 문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야만 다시는 그 지독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결국 당신이 부모님께 내뱉는 그 독설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분들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비극적인 유산입니다. 이 지독한 모에비우스의 띠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짜증은 부모를 넘어 당신이 미래에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독처럼 번져나갈 겁니다. 당신은 부모가 싫어서 짜증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당신은 세상에서 부모님과 가장 닮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잔인한 연극은 당신의 내면 아이가 여전히 그 좁은 뒤주 안에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꺼내어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현관 도어락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이 지옥 같은 일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가치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결국 당신이 부모님께 내뱉는 그 날카로운 짜증의 정체는 독립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에게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못했다는 비겁한 의존의 증거입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숨막힌다며 비명을 지르지만 정작 그 간섭조차 없는 정서적 고립을 견딜 용기는 없기에 가장 만만한 상대를 골라 독설을 쏟아부으며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하청 구조입니다. 사회에서 얻은 온갖 갑질과 실패의 오물들을 부모라는 하청업체에 무단으로 투기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연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모가 당신의 짜증을 받아주는 건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기로 서약한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식의 가면을 벗고 당신의 비겁함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짜 어른은 밖에서 얻은 상처를 안으로 끌고 들어와 무고한 사람들에게 휘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부모님의 침습적 사랑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날선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침묵하며
건강한 거리를 두는 법부터 익혀야 합니다. 오늘 밤 현관문을 열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의 안식처를 지옥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구원할 것인가? 이 잔인한 진실을 인정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밖에서만 빛나는 가짜 성자로 살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밖에서 받는 박수가 아니라 집 안에서 내뱉는 첫 마디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등잔 밑에 심리학이었습니다.